안녕하세요, 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의 일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할 수 있게 해준 유학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학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전수학교에서 전수학교 유학생으로 공부를 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제도인데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전수학교가 대체 뭐지? 라고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직업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실무 중심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수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수학교는 입학 자격에 따라서 3가지의 과정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과정의 경우는 특별한 입학 자격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고등 과정의 경우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전문 과정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3년제의 고등 전수학교 졸업자가 전문 과정에 진학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25년도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요강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수학교 유학생의 정의,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에 재학하는 자 및 이에 앞서 일본어 등의 예비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제도에 이제 합격을 하면 1년 동안 일본어 학교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본어 등의 예비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에 재학을 하는 자가 이제 전수학교 유학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집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전수학교 유학생 전형에 신청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 학과를 선택하고 신청서의 일본에서의 희망 전공 분야 및 학과 등 란에 기입할 것. 지금 전공 분야를 보면 A. 공업관계, B. 위생관계, C. 교육사회복지관계, D. 상업실무관계, E. 의류가정관계, F. 문화교양관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공 분야를 살펴보시고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수학교 유학생의 수학 내용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비 교육은 이제 1년 동안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예비 교육기관에 입학해서 예비 교육을 받는다. 수업 내용은 전수학교에서 수학 시 필요한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사정 등이다. 예비 교육을 수료한 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전수학교에 입학한다. 또한 예비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전수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그 시점에서 장학금은 중지되고 귀국하게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전수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모든 수업이 다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어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수업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일본어는 충실히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수학교에서의 수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비교육 수료자가 입학하는 전수학교는 문부과학성이 예비교육기관 및 관련 전수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 수료자가 입학하는 전수학교는 저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일본어 학교와 그 다음에 진학하는 전수학교가 모두 문부과학성이 사전에 이제 지정을 해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이의 신청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된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인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전수학교 유학생은 전수학교 과정 중 고등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전문 과정에 입학하여 2년간의 전문 교육을 받는다. 또한 3년제의 전수학교는 대상이 아니다. 졸업한 자는 졸업 증서가 수여된다.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된다. 이 전문 과정은 총 이제 2년 동안의 전문 교육을 받게 되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호텔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 학교가 호스피탈리티 투어리즘専門学校, 호스피탈리티 투어리즘 전문학교라는 곳이었는데 이 학교는 이제 철도과, 호텔과, 에어라인과, 여행과 등등의 서비스업 학과들이 많이 있는 학교인데요. 이러한 학교에 진학을 해서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 졸업 증서가 수여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전공 분야의 변경 및 전학, 예비 교육 및 전수 학교의 수학함에 있어서 전공 분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비 교육 및 전수 학교에서 수학 도중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학교가 문부과학성에 의해서 정해지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학교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은 일본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의 국적 보유자일 것.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클리어 하실 수 있고요. 2번 연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00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생이시라면 24살이시죠. 24살보다 어리신 분들도 2025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2025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응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고요. 저처럼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응시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충분히 응시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3번 학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1번 외국에서 학교 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2번 외국에서 일본의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3번 외국에서 12년 과정 수료에 상당하는 학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자. 4번 이 외의 신청 시점에서 일본의 전수학교 전문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자. 2025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2025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신 분들은 학력 조건은 클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1학년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졸업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 일본어 등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본 입국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 이해를 높이려는 의욕을 가진 자, 또한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전수학교 전문 과정의 교육을 받으려는 자. 이 제도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도전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어려움 없이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5번, 건강.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을 통해 일본에서 유학하는데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이것도 내가 건강합니다 라는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출발 시기는 원칙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저의 경우는 2009년 4월 1일에 일본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자 취득.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 전에 국적국 소재, 제외 공간에서 유학 비자를 새로 취득하고 신규 취득한 유학 재료 자격으로 입국할 것. 이 유학 제도의 경우는 재류 자격이 유학이기 때문에 유학 재류 자격으로 입국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에는 다음 항목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발 이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함. 이 부분은 자기가 해당 사항이 없는지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장학금 지급 기간에 대해서 봐볼게요. 1번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3년간 일본 입국 직후부터 1년간의 일본어 예비 교육을 포함 총 이 3년 동안의 학비라던가 매달 생활하는데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전수학교 졸업 후 국립대학의 학부 3년차로 편입을 허가받은 자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고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에 의한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심사를 받고 선발이 될 경우 장학금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편입처가 공립 또는 사립대학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3년 동안의 공부를 다 마치고 일본의 대학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우수했고 성실히 이 학교에 갔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문부과학성에서 이 친구가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을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십니다. 만약에 선발이 될 경우에는 대학교에 편입을 하고 나서도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까라고 좀 생각도 좀 해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학위도 좀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전수학교 전문과정 졸업 후에 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1번 장학금. 월 11만 7천엔을 지급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하겠다. 전수학교 또는 예비교육기관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금액 안에는 학비는 포함이 안 된 금액이고요.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매달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저와 같이 문화 외국어 전문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학교에 이제 기숙사가 한 4군데 정도 있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숙사 비용이 있죠. 집세, 야칭의 이런 개념인데 이 금액으로 기숙사비를 낸다던가 그 외에 이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 등을 이 금액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모자르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께 예를 들어 뭐 서포트를 받는다거나 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이 금액 안에서 이제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해결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여비. 일본에 입국을 하실 때의 항공권은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 원칙적으로 국적국 내에서 수용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일반석 항공권을 교부한다. 이제 항공권을 지급을 해주신다는 말씀이고, 저는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도쿄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3년 동안의 공부를 다 마치고 귀국을 하신다고 하면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항공권을 교부한다. 귀국할 시에 귀국 여비는 지급은 하지 않지만 이제 항공권은 지급을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네요. 다음에는 이제 장학금 지급 중지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것은 이제 꽤 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시된 것들을 확인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선고. 재외공관에서는 제1차 전형으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의 수험 과목, 반드시 전원이 수험할 것. 일본어, 영어, 수학. 필기시험 시는 계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1차 선고 결과 통지는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한 일시로 하여 선발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선고에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 심사는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심사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필기 시험에는 일본어, 영어, 수학 이렇게 3과목을 무조건 수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진 않은데, 고등학교 때까지 충실히 영어, 수학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일본어 시험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완벽하게 일본어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일본어 레벨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를 조금 한가름하시기 위해서 일본어 시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쩌면 이 일본어 시험 점수를 토대로 일본어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클래스가 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2009년에 이 일본어 학교 입학했을 때 1반부터 아마 10반까지 있었는데 일본어 실력을 토대로 이제 반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아마 일본어 학교 진학 시에 이제 반을 정할 때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여기까지 2025년도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 전수학교 유학생 모집 요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좀 많은지라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전수학교 유학생 모집 일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마감이 된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응시를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지를 잘 체크를 하셔서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요강 이외에도 응모 절차 및 선발 일정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또 있는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를 한번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했던 점들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